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3일 저변모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 이런 것들을 공동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의 이행을 약속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을 실시하자.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요 직전에 안철수 후보는 원래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본인의 부인 김미경 교수죠. 김미경 교수가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양성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남편이니까 가장 큰 밀접 접촉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바로 받으러 갔고, 그래서 후보 등록은 이태규 선대위원장이 이제 대신했고요. 그리고 나니까 뭐 적당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면 이제 내일 오전 중에 양성 여부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꽤 많겠죠? 같이 생활했던 부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하고는 뭐 별개로 여하튼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을 제안했는데 그 직전에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일화 꼬리표를 달고 본선거를 치르면 계속 방어적 단일화 프레임에 갇혀서 선거를 치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 등록 후 국민 경선에 의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모든 것은 국민 뜻에 맡기고 본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후보 등록을 일단 했단 말이죠. 기탁금 3억 원 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안철수 후보한테 어떤 의미냐, 또는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저는 제목이 비밀 접촉이 일단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 주말 또는 주말 임박해서부터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 간의 비밀 접촉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김한길 전 대표가 나섰다고 하고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누가 나섰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은데 아마 직접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미 담판에 의한 DJP 형식의 담판에 의한 후보 단일화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고요. 여론조사로 인한 후보 단일화 이거는 안 한다. 이렇게 공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왜 그러면 여론조사로 인한 단일화 이걸 공개적으로 밝혔을까? 그거는 김한길 전 대표와의 사이에서의 단판 단일화가 안 됐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취하면서 뭔가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보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협상은 안 됐고 안 됐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다른 대안을 안 내놓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왜? 안철수 후보로서는 승산이 있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사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상승세고 안철수 후보가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일부 야권 후보를 또는 윤석열이나 안철수로 놓고 이재명과의 대결을 해보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비교 우위에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뭐 몇 개 있었습니다. 반대도 많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일단 뭐 사실은 단판에 의한 후보 단일화보다는 여론조사로 인한 후보 단일화가 더 명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후보 단일화 물론 굉장히 그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은 많은 응답자, 그게 뭐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한 10%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런 응답자들이 아예 여론조사라고 그러면 차단을 시켜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신뢰성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만 흐름은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 카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 단판에 의한 단일화는 일단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2막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후보 등록을 했느냐? 그거야 후보 등록이 오늘 내일밖에 없으니까. 후보 등록을 안 하고서 이런 제안을 하면 그거는 자기가 오히려 몰리는 형국이 되죠. 그래서 일단 후보 등록을 해놓고 단일화 협상.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실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는 걸 만약 윤석열 후보가 받더라도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역선택 방지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만약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자, 역선택 방지 장치 우리가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2002년 노무현 정몽준 스타일대로 그렇게 받아버리면 아마도 쉽게 풀리겠죠. 모든 걸 다 받아버리면.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기존에 밝혀놓은 대로 여론조사에 의한 역선택 그거는 야합이다. 뭐 내지는 뭐 이런저런 그런 논리를 세워서 이걸 거부할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는 아마 야권 그 지지자들로서는 야, 좀 비겁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안철수 후보는 뭐 담대한 듯 하지만 그러나 역선택은 어떤 식으로든 방지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또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두 사람에 대한 야권 후보 단일화 압박은 강화되는 거죠. 안철수 후보도 이게 결코 승부수라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기를 보였다고 해서 뭐 윤석열 후보 반응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미 밝힌 게 있죠. 그러니까 아마 입장을 안 내놓거나 아니면 부정적 입장을 내놓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물론 전격적으로 여론조사에 의한 국민경선 받을 수도 있죠. 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혀놓은 입장이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근데 만약에 내일 코로나 검사로 양성 반응을 받으면 안철수 후보가 당분간 선거운동 중단되고 다 유튜브 뭐 이런 걸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죠. 뭐 요새 뭐 아무리 유튜브 시대 내지는 뭐 온라인 시대라고 하지만 그 자기가 직접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나서는 선거운동이라는 건 더군다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온라인으로만 볼 수 있는 안철수. 이거는 일단 상당히 접어놓고 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단 협상에 의한 단일화는 잠정적으로 실패했다. 우리 이 막으로 넘어간다. 이 막으로 넘어갈 경우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 여론조사 경선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2002년 노무현 정몽준 경선처럼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누가 이길까? 글쎄요, 저희 경험으로 보면 이거는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사자 이 여론조사로 보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3분의 1도 안 되죠. 내지는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따지면 3분의 1까지는 아니고 뭐 대개 한 2.5분의 1 정도 되는, 그러니까 5분의 2?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2배 이상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역선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만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아시다시피 비례대표 3석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그러니까 만만하고, 그 다음에 보셨지만 사실은 더 파이팅 있게 공격적으로 TV 토론을 하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더 강자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역선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여론조사 경선에 들어갈 경우에 안철수 후보의 일종의 왜 세포조직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조직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국민의힘 아무리 뭐 의석은 100석 남짓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풀뿌리 조직, 당원들의 조직이요, 아직은 국민의당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론조사 경선을 받더라도, 그리고 일부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역선택이 있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꺾는 일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험상 없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많이 지지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받는다고 해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걸 거부했다. 그리고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하면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만나자. 그건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안철수 후보는 만약 여론조사에서 지면, 이기면 좋지만 제가 그 가능성 별로 없다고 했죠. 지면 그야말로 그 야권 후보를 윤석열 후보한테 바치는 게 됩니다.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작년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시장 한 자리를 안철수 후보 측에 배려해줬죠. 그거보다 이거는 100배는 더 큰 고난입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져서 그냥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 뭐 윤석열 후보 지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안철수 후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태규 의원이나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냥 자기네들이 얻는 것 없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상황에 벌어진다. 이게 과연 윤석열 후보로서는 질 가능성이 90% 이상인데 아무것도 못 받고 진다. 이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안철수 후보 주변에 있는 측근 인사들이 말은 안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가 이미 여론조사에 의한 경선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놨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뭐 이거를 전격적으로 받을 가능성 뭐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다만 안철수 후보의 이런 전략이 안철수 후보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되거나 내지는 실리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요, 이렇게 사자구도로 가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는 거죠. 왜? 여론조사가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결정적인 허점, 뭐 이런 것도 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직 드러내지 않은 거.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진영은 실탄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나오는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씨, 그 다음에 뭐 주술 어쩌고 옛날에 우려먹은 흘러간 레코드를 다시 다 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새로운 실탄이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새로운 실탄이 아직도 남아있고, 김혜경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그 녹음 파일이나 뭐 텔레그램 대화방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싸움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재명 후보가 불리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반대급부 없는 여론조사 국민경선, 이게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는 될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실리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저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결단 문제지만 아마 충분히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걷어차느냐 수용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결판이 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막으로 넘어가지만, 그렇게 넘어가도 만약에 여론조사 경선을 수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죠. 아까 얘기한 역선택 방지 뭐 등등. 그 다음에 뭐 지는 사람한테는 뭘 공동정부를 또 이런 제안을 안철수 후보 측에서 할 가능성도 있고요. 어차피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무협상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난제가 또 있죠, 있기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것이 그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남는 장사일까 하는 데 대해 의문부호가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먼저 단일화를 딱 제안을 해놓으면요, 이 앞으로 안철수 후보는 워낙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선거운동하는 것이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 자, 윤석열 후보가 이미 밝힌 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이 부분에 호응을 할지,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보시죠. 그거 지금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도 뭐 역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두고 그때 이제 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